네, 한밤중에 긴급하게 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초유의 사태에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면서 충격을 줬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민경 기자, 계엄령 소식 외신들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지난밤부터 주요 외신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국 매체뿐 아니라 중동 매체, 인도 매체까지 사실상 전 세계 외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은 국회에 군인들이 대치 중인 모습을 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건 1980년으로 이 조치로 고통스럽고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홈페이지에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게시했습니다. 네, 외신에선 이번 계엄령의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같은 스캔들도 언급하고 있다고요? 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배경에 대해 각자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영부인과 관련한 각종 스캔들과 낮은 지지율에 주목했습니다. BBC는 윤 대통령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령 의혹을 받는 아내 논란과 스캔들로 낮은 지지율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분석 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솔한 행동은 독재 시절 이후 한참 발전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자처하는 이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했습니다. 네, 일본에선 쿠데타 같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각국에선 어떤 입장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군을 움직이는 것은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각국은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유엔은 상황을 면밀히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자국민들에게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고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소셜미디어에 큰 우려를 갖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네,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이 컸는데 특히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였죠. 네, 비트코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만 해도 1억 3천만 원대에서 거래됐는데요. 선포 이후 30여 분 만에 8,800만 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빠르게 회복해 본래 1억 3천만 원 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는 매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백민경입니다. 이번엔 워싱턴을 연결해서 미국 현지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백악관은 일단 안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백악관 NSC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우려스러운 계엄령을 해제하기로 표결한 것을 존중한 것에 대해서 안도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안도한다는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 주변에선 당혹스럽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한국을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칭송을 했고 윤 대통령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돌발적인 계엄 상황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하기가 껄끄러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Mr. President, anything on South Korea, martial law? Just getting briefed on it. Just getting briefed. I haven't heard anything. Thank you. 네, 백악관은 사전에 이 계엄 관련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는 입장인데 차기 행정부를 이어받을 트럼프 당선인 측에선 반응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 측 역시 사전에 계엄 상황을 인지하진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입장을 즉각 밝히는 편인데 아직 한국의 계엄 상황과 관련해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계엄 상황과 관련한 소셜미디어 글에 놀랍다, 충격적이다 이런 답을 달면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또 한국에는 주한미군 약 3만 명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한국에 약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미국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놓고선 어두운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probably we're headed towards an impeachment process, which the National Assembly would have to vote on, and the numbers are against the president's favor in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it's not controlled by his party. And then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have to uphold that impeachment. 미국 언론들은 또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불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이 아닌 군대를 동원한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란 반응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가보겠습니다. 베이징에 이도성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도성 특파원, 중국에서 최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한국의 계엄 관련 소식이 높이 순위에 올라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중국 매체들은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하며 실시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국 CCTV는 서울 특파원을 통해 속보를 타전했는데요. 국회 진입이 통제된 모습과 헬기가 몰려드는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고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한 중국 매체는 국회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 등 중화권 언론도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로 경제 분야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세계 12위 경제대국 전망에 많은 불확실성을 더했다면서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의 신화경제뉴스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서 한국 정치 체제가 많은 사람들이 여겨왔던 것처럼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의 인기 검색어 1, 2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 계엄령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최상단엔 윤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다는 소식과 함께 타임라인이 정리됐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영상과 관련 보도들도 이어졌습니다. 웨이보에서도 한국 계엄 관련 검색어 조회수가 8억 건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일본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석 도쿄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정원석 특파원, 일본 언론도 이번 계엄 관련 소식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어제 갑작스러운 발표에 주요 일간지들이 급히 지면을 갈아치우며 분주한 밤을 보냈습니다. 요미우리와 아사히, 니케이 등 유력 일간지들은 모두 일면 톱 기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게 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한국 내에서의 당혹감과 혼란의 확산에 대해 다루면서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수가 없다고 실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야당을 힘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비상수단을 택함으로써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HK는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서 국회 계엄령 해제 의결까지 한국 국내 상황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태가 진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TV 아사히의 온라인 채널에선 대통령 탄핵이 현실감을 띠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며 여당에서조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짚기도 했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 외무성 소식통은 교도통신에 군대를 움직인 것은 쿠데타 같다며 한국 국내는 엉망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 총리가 있는 관저 소식통도 쿠데타 같은 행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 사태로 한일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게 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는 오는 15에서 16일 한국을 방문해서 윤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각 당 대표 등을 만나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은 방안이 가능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요미우리는 내년 1월로 조율 중인 이시다 총리의 방안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계엄령이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